네, 이제 개장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걱정됩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 돌아와요 외국인이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긴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를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2월 들어서 지금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월화 이틀 특히 어제 많이 빠졌죠.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막 이제 시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 내용들이 진짜 그대로 뉴욕 증시에 강하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보여주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스스로가 관세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네요. 관세맨을 관세맨이다라고 나오네요. 미국 사람들이 그린 만화죠. 테리프맨, 네. 관세맨인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옆에 이제 불마켓에서 황소가 이제 타격을 입는 그러네요. 모습이죠. 예, 이 강세장을 갖다 이렇게 두드리는 지금 내용은 앞서 소개하신 대로입니다. 그저께 이미 뜬금없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철강 관세. 철강하고 예.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제기한다 했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 작년 3월 1일 날 중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다 관세 때리면서 시작했던 이 미중 무역 전쟁 비슷하게 흘러갈까 봐. 비슷하게 좀 흘러갈까 봐. 걱정이네. 거기다가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네. 아마존 같은 이런 IT 디지털세. 기업들한테 대해서 매출의 3% 이익에 대한 것도 아니고 매출에 대해서 3%까지도 디지털세를 때린다고 하니 또 프랑스에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죠. 거기다가 어제 결국 미중 합의 안 되면은 12월 15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1,560억 달러 우리가 한 1,600달러로 얘기하는 핵심 소비재. 실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느낄 만한 네. 그런 제품들은 대해서는 미국도 부담스러워서 애초에 9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거 12월 15일까지 연기해놓고 협상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해를 넘길 것 같고 심지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측면에서는 2020년 대선 끝나고 나서 합의해도 나쁠 것 없다. 그러게요. 11월 대선이니까 네. 1년 가량을 지체할 1년 수 가량 더 있다라는. 지체할 수도 예.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현재 중국하고 특별히 얘기되는 거 없는데 이러다가 12월 15일 시한이 되면은 대통령은 관세 인상하라고 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 좋죠. 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나요? 나토에 가가지고도 계속 또 트럼프 기자회견 대통령 하면서 발언을 요즘 계속 쏟아내죠.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무슨 차트가 보내는 기술적 신호 이런 거보다 발언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트위터를 통했던 무슨 기자회견을 통했던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시장의 가장 큰 주요 모멘텀입니다. 아마 미국장이 좀 요동을 치면은 당연히 우리 장도 이제 걱정을 예, 할 수밖에 힘들죠.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 갖다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예. 우리가 또 다 알아듣기도 어렵지만 MSCI 관련해서 지수 내에 리밸런싱 관련해서 네. 우리 국내에서 좀 팔고 나간다. 11월까지 그렇게 말까지 하고 나면은 12월 들어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일말의 기대감.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예, 세계 증시가 안 좋고 그렇죠. 우리는 12월 첫날부터 발표됐던 수출 지표 안 좋고 계속 안 이런 좋았죠. 상황이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밤사이에 터졌던 이런 얘기들 거기다가 나토에 가서 또 했던 얘기가 북한 얘기까지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다면은 북한은 지금 자꾸 연말 다가오는데 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안 들고 나오느냐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력 사용하기는 싫은데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전쟁 났을 건데 나 때문에 전쟁 안 났어. 그런데 우리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인데 정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좀 부각되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좀 기대하기가 또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환율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뭐 다시 좀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1,200원 위로 올라서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환율요. 예. 예, 지금 우선 1,200원 위까지. 글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은 이 두 나라가 브라질 헤알이나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자국 통화를 갖다가 자꾸 약세로 만들어서 네. 우리 미국 농부들한테 해를 끼친다. 타격을 이런 주려고 표현을 한다. 썼습니다. 네. 자, 관세를 때리는 것은 환율 때문이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환율 가지고 조작을 해서 미국 제조업보다도 농부들을 먼저 네. 언급했어요. 그거는 뭐 그만큼 약해지면은 브라질산 농산물이 싸질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우기는 겁니다.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무슨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면서까지 약세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시장에서 양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했고 어떤 뭐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 경제 앞으로 힘들어지겠다는 시장의 판단이 그렇게 작용했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환율 자체는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제법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과의 흐름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오늘 위안화도 뭐 밤사이 또 위안화가 약세로 갔죠. 네. 그런 흐름이고 NDF-시세도 지금 뭐 어제 마감가보다 한 2원 정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당장 1,200을 갖다가 건드리기에는 조금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상 1,200을 갖다가 건드리고 1,200원도 올라선다면은 이거는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한 1,190원 그 조금 정도 더 가서 선에서? 한 1,196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넘어서는 환율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에게도 뭔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시작된 이슈들이 우리 증시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